반려견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제2의 가족이 된 반려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 너무나 다양한 견종들 중 나의 평생 친구가 돼줄 반려견을 선택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반려견, 나에게 맞는 반려견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설정미입니다. 요즘 애완견, 반려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애완견을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인데요. 아무래도 애완견을 잘못 선택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까다로운 조건과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애완견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와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반려견과 함께 찾아와 놀이도 즐기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애견 카페입니다.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널찍한 공간, 다양한 강아지들이 서로 견제하지 않고 한 곳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해서 그런지 반려견들도 대부분 편안해 보였고요. 반려견들과 서로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른 작은 소형견에서 듬직한 대형견까지 다양한 견종이 많아서 신기했는데요. 이곳에서 견주분들이 반려견에 대해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다양한 견종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애견 카페를 또 열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 가거나 이렇게 하면 강아지를 낯선 사람을 경계하거나 아니면 집 지키는 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얘들을 자꾸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뛰어놀게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런 운동장이랑 애견 카페에 와서 이제 친구들 사귀게 해줄 수 있게끔 애견 천국이네요. 도 하고 해야죠. 네, 애들도 반려견과 자연스럽게 견주가 만나서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최근에는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서 친구도 사귀게 해주고 애견들의 사회성도 길러주는 카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평소 홀로 지내는 반려견도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성을 배운다고 하니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네. 이렇게 애견 카페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 오긴 하는데요. 자주는 못 와요. 어떨 때 그러면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려견이 좀 혼자 있고 외로워하는 것 같거나 심심해하는 것 같으면 이제 같이 노는 것도 지겨울 때쯤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반려견이잖아요. 더 이상의 돌보는 게 아니고 친구 같은 개념인데 조금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따로 없으세요? 대소변을 화장실에서 잘 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변기에다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워줘야 되는 거나 얘 위생 관리나 먹을 거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또 얘가 한두 개가 좀 아니죠. 알러지가 많은 편이라서 먹을 거나 외출 후에 관리 같은 힘들어하시는 것 신경을 쓰긴 하는데요. 그런 네. 신경을 쓴 거에 비해서 얘가 저희한테 주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냥 외롭거나 마음이 적적할 때는 와서 옆에서 얼굴도 만져주고 막 이러면서 애교를 부리면은 그런 힘든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얘로 얻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게 더 고맙고 그래요. 지금 너무 늠름하고 멋있는 이제 애완견 함께 있는데 멋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우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름은 로지고요. 와, 멋지네요. 견명은 이제 복서예요. 이제 발로 싸운다고 해서 이제 발로? 복서라고. 아, 이제 같이 예전에 산지는 광고 한 같은 데서 6개월, 본 것 7개월 같아요. 됐어요. 여기 내려와서 이제 직장일만 계속 했었는데 얘가 업무에서 이제 산책도 하고 얘랑 시간 보내면서 좀 여유를 많이 얻었고요. 정신적으로. 네네. 힘든 점은 있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귀찮아지는 거 그런 거 빼고는 네. 없어요. 이곳 잔디마당에는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가 와, 마련돼 놀이터도 있었는데요. 있다. 마음껏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보니 참 행복해 보이죠.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발달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소형견들을 위한 놀이 공간입니다. 반려견들의 재롱도 즐길 수 있고 장난감으로 강아지들을 교육시켜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전! 일어나. 일어나.
귀찮아해. 네. 아무나 안 따라하네요. 네, 어떡하죠? 개무시. 제가 이제 애완견을, 반려견을 한번 키워볼까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 선택할 때 아무래도 처음 키우다 보니까 어떤 종을 선택하면 좀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들 뭐 믹스도 똑똑하고 하지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똑똑하다는 포들. 푸들. 예. 포도리 이제 똑똑하구나. 비글 저도 비글을 키웠었는데 비글은 사실 처음 키우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워낙 활동량도 많고. 귀엽긴 한데요. 별로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글이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종은 이 푸들입니다. 푸들이 똑똑하고. 저에게 푸들을 네. 처음 키우는 견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 틀립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당이 넓은 또 그런 집에 사는 분도 계신데 일단 아파트에서는 사실 대형견을 키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견을 이제 추천해드리는데 소형견을 만약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푸들이나 그 닥순투도 괜찮고요. 근데 푸들 같은 경우는 털이 좀 덜 빠져요. 닥순투 털이 좀 많이 빠지고요. 닥순투 단모라도 키우고 많이 싶어요. 빠지거든요. 아. 그리고 만약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봤던 리트리버, 예, 골든 리트리버나 네, 많이 레브라브 키우시죠. 리트리버 네. 이 두 종류가 정말 뭐 어릴 때야 맞아요. 가별나지만 나중에 컸을 때는 정말 사람이랑 소통도 잘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친화력도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리트리버 종을 추천해드려요. 사실 견을 이제 고를 때 그냥 예쁜 견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외에 사실 고려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이제 좀 아무래도 가져야 할 마인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네, 왜냐면 좋습니다. 반려견을 드리는데 뭐 물건도 아니고 뭐 실증 난 데서 버릴 수도 이제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 일단 마인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얼마만 관심을 투자할 수 반려견한테 투자할 수 있는지 그게 두 번째고 맞아요. 네. 세 번째는 일단 반려견을 같이 키우다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일단 다른 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고 이럴 때는 절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인 반려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려견과 동행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다거나 배변 봉투를 지참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매너도 잘 지키도록 하고요. 견주도 타인을 위한 배려와 에티켓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좀 더 성숙한 애견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족 같은 반려견과 함께라면 즐거움이 두 배겠죠? 산책 코스에서 산책도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요. 네, 애완견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레브라도 리트리버고요. 이름은 시루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랑 같은 견종이에요.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 여자 혼자 밤길 다닐 때 듬직함도 있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애완견 사건 사고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형견이 먼저 더 선입견을 갖고 그냥 줄 잡고 가는데도 그냥 다가와서 화내시고 욕하시고 또 대형견에서 갈 수 있는 애견 카페도 많지 않고 산책로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맞다고 이제는 그래요. 반려견의 건강 관리를 알아보는 시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이곳은 동물병원인데요. 나이가 많이 든 노견부터 수술을 마친 강아지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입원한 반려견들은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진료하고 계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애완견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원 방문하는 반려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나요? 네, 보통 아무래도 병원이기 때문에 보통 질병에 관해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간단한 걸로는 이제 귀라던가 피부 같은 질병 때문에 내원을 하시고요. 네. 아니면 교통사고라던가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도 내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그러니까 건강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첫째로 일단 예방 접종을 해주셔야 되세요. 예방 접종이란 그 걸리게 되면 치명적이고 그 치료하기도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미리 네. 예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아지들에게 양질의 사료를 먹여야 되세요. 또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질병이 걸려 있는지 따라서
적절한 사료를 먹이시면은 네. 피부 질병이라던가 어떤 소화기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그냥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세요. 귀 청소라던가 양치질이라던가 항문낭을 짠다던가 이런 걸 해주시면은 반려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견주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견주가 된다면 어떤 거를 좀 주의하면 좋고, 그리고 제가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을 그 보호자와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키우시거나 이러신다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네네. 키우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이웃이라던가 주변에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세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생활화하셔서 주위에 혹시라도 그 위협을 느끼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삶의 친구가 돼주는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애견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반려견을 들이기 전에 내가 먼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이 된 반려견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도 함께하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애견 문화도 중요하겠죠. 가족이라는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견주와 반려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죠. 반려견 많이 사랑해주세요.